요즘에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이 실어증 환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보여요. 기자들 중에 실어증 환자들 네.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신 나날이 좀 많으시죠? 예, 요즘에 좀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제가 또 프로그램에서 새벽마다 우리 또 임상훈 소장님을 깨워서 아침마다 생방송으로 한 주를 불러내서 또 잠도 부족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좀 백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불편해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내야 되는 때인데, 이러한 때 우리가 또 어떤 걸 좀 짚어볼 수 있을까 소장님과 또 의기투합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사실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단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이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놈을 잡을 수 있는 그 무기, 네. 그 결정적인 무기는 우리가 찾아내질 못했어요. 그런 적 앞에서 저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같이 이제 많이 나눴지만 뭐 들으신 분은 다시 똑같은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제가 처음에 옛날에 그 뉴스 하청공장을 할 때 그때 이제 공중파 방송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이 보통 전파를 나눠 가지는 그런 방송에서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 못한 이야기를 실제 이런 그 유튜브라든가 등등 통해서 더 충분하게 하는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뭐 좀 반복이 되더라도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뉴스 하청공장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그랬었죠. 하청공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팟빵, 팟캐스트, 파티 등으로 해서 나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그때 이제 드렸던 것이긴 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격이 어떨까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사실 이제 보통 아직까지 우리 인류 문화에서 그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국격이라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얼마큼 실현하고 있는지 그 척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무엇보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든가 뭐 표현의 자유 등등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어떤 척도가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를 이뤘던 나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로 그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적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반대로 국가의 어떤 큰 이익 앞에서 이들이 분열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로 뭉치는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숙한 나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실현했다라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파라먼트, 그러니까 막 말을 그냥 하는 데잖아요. 모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떠드는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포스터와 함께 재미있는 사파로 이렇게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민주주의는 떠드는 거고 독재는 입 닥치는 거다. 이제 그런 포스터하고 함께 이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팔러먼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거잖아요. 모여서 계속 떠들으라는 거죠. 말을 막지 말고 계속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이건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그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커넥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투 페이스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게 이제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옆에 누가 있어야 사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아를 느끼고 타자를 느끼고 이제 이러는 거. 네, 그랬을 때 그래서 그걸 왜 하는데 결국 목적론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 소통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만민 공동회 같이 이 얘기도 조만간 제가 하려고 해요. 네.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어쨌든 그 국회라고 대표가 하는 있죠. 그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팔라먼트가 그 팔리아라는 게 막 떠드는 거죠. 떠드는데 왜 떠드냐? 결국 이게 수렴이 되는 것이 결국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적이라든가 네. 이익 앞에서 네. 소통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죠. 예. 그 다음에 이게 더 큰 단위로 나가면은 그런 그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이제 그 실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 이 더 큰 범위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국회 우리말에서도 국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팔러먼트를 보통 한 국가 안에서의 어떤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이제 그 의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더 넓은 의미로 인류의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인류의 공동 이익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근데 그 앞에서 이들이 그러면은 한 국가 단위가 다른 국가 단위하고 거기서 또 분열을 하느냐 또 이제 어떤 그 소위 요즘 협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협치를 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거기서도 인류의 공동 적 앞에서 그리고 인류의 공동 이익 앞에서 이들이 그 뭐라고 할까 이기적인 그 자아를 이제 버리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이게 성숙한 나라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그 몇몇 모범적인 국가들이 사실 상대적으로는 유럽에 많이 있죠. 서유럽에. 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지구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국경의 담을 허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경을 쌓아가지고는 뭐 환경 이 지구 대기 오염이 뭐 국경에서 딱 뭐 여기까지는 오염되고 여기부터는 오염하지만 뭐 이게 그렇죠.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여권 보여주고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인류의 문제잖아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한 국가의 그 단위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최근에도 나와 있는 그린 딜이라고 하는 빅 그린 딜 아주 이건 굉장히 큰 단위예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들어가는 예. 것이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자꾸 왜곡 보도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유럽마저도 뒤로 물러서는데 우리는 계속 앞으로 돌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전부 왜곡 거짓말이에요. 그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 네. 전형적인 그 기러기가 아니구나 기렉이구나 그런 것들인데 유럽 연합은 분명히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린 딜 이런 것이 뭐냐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원자력을 점점 앞으로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석탄이 더 급하죠. 석탄 축소하고 당장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 훗날 완전히 원자력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이게 국가적 그 이익만 따지고 생각하면은 사실 당장 뭐 옆 나라 볼 거 없고 후대 볼 거 없고 그러면은 가장 빨리 싸게 먹힐 수 있는 거 원자력 맞죠. 그냥 건설해 버리면 돼요. 네. 그렇지만 그 뒤에 그걸 감당해야 될 그렇죠. 이거는 다음 세대까지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든다는 것인데 네네.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나가는 추세를 보면은 저 서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점점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최근에도 페센하임이죠. 그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그것도 이제 정지시켰고 점점 이런 추세로 간단 말이에요.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는 동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가 또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들 많이 보는데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국가 단위도 그렇고
전 그 지구적인 단위로 단위에서도 그렇고 예. 공동 적 앞에서 공동 이익 앞에서 음.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정말 성숙한 그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심각한 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 앞에서 그 한마디로 적 앞에서 그 대한민국의 적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현재까지는 인류의 적이기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백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백신도 없고 지금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우왕좌왕 없죠. 예.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저는 두 가지 모습을 아마도 오늘 다 하든지 아니면 두 편에 나눠서 하든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실망스러운 모습 이걸 네.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적전분열이다. 적전분열. 네, 이렇게 적 앞에서 분열을 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음. 이거는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그 기대하는 바라는 아. 상황이죠. 바이러스를 의인화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네.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세포만 또 못한 건데. 그리 제가 그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가지치기랄까 옆으로 갔다가 돌아올게요. 네네. 근데 필요한 가지예요. 어떤 가지일까요? 예. 그 인문학에서 우리가 음. 보통 지금까지 인문학이라고 하면 이제 인문학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하고 네. 인문주의 그러니까는 이런 사고를 이런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저 사고를 가지고 그 대상으로 인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석을 한다 뭐 이런 뭐 네네. 인문주의 이것하고 이제 그렇죠. 혼용을 해서 많이 쓰는데 네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제가 원래 했던 그러니까는 이론 인문학으로서 저는 원래 이론 인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이론 인문학으로서의 그 인문학 그러니까 인문 과학이 되는 것이죠. 생물학, 화학 이런 것처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 과학. 그 이론 인문학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그 병리적 현상들을 많이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프로이트가 그 모범적인 그 모델을 보여줬는데 네. 정상적인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을 만들진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네네. 자동차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알죠. 예.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작동에 하면 잘 가고 있구나 정도만 아는데 이게 비로소 고장이 나면은 이게 이런 기능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네. 배탈이 나면 여기 이 부분에 위가 있구나라는 걸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정상적인 사고를 할 때는 모르는데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나면 이게 그 기능을 하고 그렇죠. 있었구나라는 걸 탈이 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그 신체의 탈이 아니라 정신의 탈이라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정신 의학, 정신 건강 의학 뭐 요즘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네. 의학계에서 보는 어떤 정신 그 과학은 아직까지는 이제 치료의 목적이죠. 아직까지는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인간 과학, 인문학에서 보는 그 정신 과학은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설명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제 저 프로이트가 접근했던 방식이죠. 네.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의사였는데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이었죠. 근데 예. 워낙 인간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인간이 정상인인 이 사람이 관심 있다는 건 정상인이에요. 정상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난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듯이 네. 고장난 인간을 위해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실어증 연구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진척이 됐어요. 실어증? 네. 네. 말을 흔히 잃어버린다는 네. 그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혼동을 하는데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을 잘 못하는 거, 예를 들어 말 더듬는 것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의 첫 번째 뭐라고 할까 원리라 그럴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어떤 기본 틀이라는 그렇죠. 거죠. 추상화시키는 예. 이걸 가지고 소통을 하느니 이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그리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말고 다른 방식도 많고 그렇죠. 언어는 극히 일부분이 소통이에요. 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추상적인 체계로 추상적인 틀로 정리하는 그 기계 장치란 말이죠. 네네네. 그게 망가진 것이 이제 실어증이에요. 그러니까는 분석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게 뭐지? 이렇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아까 말씀드린 추상적인 그 형식으로 바꾸는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제 분석이 안 된다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양적인 분석이 안 되는 것과 네. 질적인 분석이 안 되는 거. 네. 양적인 분석 안 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분절 그러니까는 분절? 구분이 안 된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 네네네. 있죠. 네. 나눌 분자를 써서. 예. 그리고 이 구별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는 아까는 나눌 수 없다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지 경계선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지 초이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도 이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구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그런 지각의 차원이가 아니라 추상적 아까 말씀드린 추상적 틀의 차원에서 이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자면은 이게 주격 조사인지 목적격 조사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외국어라서 구별 못 하는 게 아니고 모국어인데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이게 그 뇌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망가졌을 때 그런 게 와요. 네. 그래서 그 영역, 뇌의 영역을 베르니케 에어리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그 왜 그러냐면 독일의 그 신경 정신학자였던 그 칼 베르니케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럼 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밥도 뭐 잡는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는과 를 네. 그러니까 주제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르니케 에어리어를 다친 사람의 경우 그렇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구별 능력이 사라진 그렇죠. 채 말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는을 써야 될 자리에 르를 집어넣어서 근데 계속한다면 그거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어증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랑 습관이 다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그 미지의 언어를 분석할 때도 쓰는 똑같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는이라고 해야 되는 자리에 꼭 나를이라고 한다. 네. 이게 반복되면 우리가 저 사람에 있어서의 주제격 조사는 그렇죠. 르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논리인 건데. 네, 그러니까는 보통 그 베르니케 환자의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아이덴티티를 이게 뭐 이건지를 찾아야 일관성도 없고 표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이런 뭔가 말은 해요. 네. 옛날에 베르니케가 실제로 기술해 놓은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그 언어학적인 그 발달이 되기 전이라서 베르니케가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정체를 잘 모르 이게 뭐지 싶으면서 했던 그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르니케 에어리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녹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니.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언어학적 차원으로 이제 저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진짜 천재적인 그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분이 바로 그 야콥슨이라는 언어학자인데 천재적이죠. 물론 저는 야콥슨의 한계를 또 이렇게 지적하는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 그 혹시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되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베르니케가 기술해 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손상이 돼서 오는 베르니케 실어증 그러니까 구별을 못한다 이거죠. 반면에 아까 제가 구별 말고 구분 분절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실어증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실 구별하고 구분하고 우리가 혼동해서 쓰는데 맞아. 이것도 베르니케처럼 되면 안 돼요. 베르니케 실어증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눌 줄 모른다는 것과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 책상과 의자를 구별은 할 수 있다. 네. 뭐 구별을 못한다 이게 있잖아요. 네, 그 네. 구별하는 건데 네. 책상과 의자가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이게 안 되는 책상과 의자는 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경우라는 얘기죠. 네, 네. 비유적으로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각적인 차원이 아니라 언어적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폴 브로카라는 사람이에요. 브로카. 폴 브로카라고 하는 사람이 네, 네. 이거를 발견. 역시 마찬가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뇌의 국제화 시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영역을 브로카 에어리어라고 네. 불러요. 브로카 영역이라고 네. 부르는데 이 브로카 영역이 손상돼서 온 그 실어증은 어떤 실어증이냐면은 바로 구분을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분절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만약에 쭉 연결을 해놨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게 지금 잘못돼 있는 그렇죠. 거란 이제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자면 물론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의미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그냥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들어가도 돼요. 네. 쉽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그 의미라고 해도 좋은데 네. 그 분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그 우리가 쉽게 어릴 때 그 많이 장난으로 놀았던 그거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급해서 빨리 얘기하면은 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천천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이거는 저 지각적 차원에서 끊어지니까 네. 이걸 못 끊지는 않죠. 근데 네. 급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면은 네. 정상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정 콘텍스트에서 저 사람이 어떤 발화체를 따라락 얘기를 했을 때 네. 이거를 끊을 줄 아는 거. 그렇죠. 이게 들리죠. 정상적인 네.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가방에 뭐 이렇게 숨으려고 들어가시는 거 외에는 그건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컨텍스트에 이상하잖아요. 들어가면 네.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디 들어가지? 차 뒤지다가 보니까 큰 트렁크가 있어. 그래가지고 트렁크를 막 열어. 그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컨텍스트에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면은 어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꼬마인데 조그만데 장난치느라고 아버지 가방을 쭉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네. 거기서의 아버지는 그 뒤에 소유격 조사가 생략됐지만 거기서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간다. 그렇죠. 아버지가 주격이 소유하고 아니라 있는 가방에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거죠.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할 줄 안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언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네. 이런 언어 능력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로카 에어리어가 정상인 사람들은 그렇죠. 분절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구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구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다시 말해서 분절도 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는 경우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로카 에어리어가 손상이 오는 경우는 이 분절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이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지 이게 분석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저는 실어증 하면은 왜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말을 잃어버렸어. 혹은 말하는 거를 아예 하지 못하고 먹어버려. 뭐 약간 그런 식의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거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건 실어증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어증 안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발음의 실어증도 있고 그 논리의 실어증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분석하는 것 틀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경우이지 네. 분석을 완벽하게 하는데 말이 잘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 더듬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어증이 아니고 아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난독증이라는 거 있어요. 네네네. 자, 이 부분에서 그 논쟁적 제가 도발적인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 세상에 난독증이라는 병은 없어요. 있다던데. 그거는 현상. 예를 들어서 감기라는 병이 있을까요? 없죠. 그거는 현상이잖아요. 네. 마찬가지 난독증이라는 병은 인문학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병이에요. 다만 현상.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실어증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문제예요. 실어증은 특정 어떤 영역에서 뭐가 이제 그 고장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다. 난독증도 특정 어디서 고장이 나서 난독증이 온다. 그게 아니고 네네. 난독증이 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분명히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예요. 테크닉의 문제예요. 네, 이거는 네. 그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언어의 영역에서의 고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쨌든 어떤 영화 배우가 이런 난독증이 있어서 영화 대본을 읽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읽어주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메모리한다는 그런 언어 게 능력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병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아니 병일 수 있는데 아, 네, 다른 네, 네. 영역에서의 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 언어 능력의 병이 아니라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네. 정확하게 그걸 말해주잖아요. 네. 언어 능력 전혀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말해주면 다 완전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논리 로직의 문제가 아니라 테크닉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 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가 이제 쭉 드리는 이유는 가지를 지금 이렇게 뻗었었어요. 네. 다시 데리고 오면. 이제 다시 이제 쭉 와야죠. 네, 네. 왜 이 얘기를 할까? 네. 요즘에 그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 이 실어증 환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보여요. 기자들 중에 실어증 환자들 네.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기자들 중에 네네. 특히나 기자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럼요. 직업이죠. 그럼요. 시인은 그래도 돼요. 시인은 그럴 수 있죠. 과거에 보면은 그 우리 저 작가들 중에서 네네네. 실어증 작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정상이었다가 나중에 실어증으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네. 그런 경우에 그걸 추적하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또 읽혀지고 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재밌겠다. 시를 그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보들레르가 실어증 환자였었어요. 아 그래요. 악의 꽃. 네. 네.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시들을 많이? 자 자동차 네. 고장이 나면 다 망가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 한 군데가 망가지죠. 네네. 그러면 어쨌든 굴러가긴 굴러가든가 굴러가는데 꼭 옆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일정한 어떤 그 펑션이 나오잖아요. 아하. 인간도- 시인 중에서도 그렇죠. 실어증을 갖고 있으나 계속해서 자신의 창작은 할수 이어질 있죠. 수 있는. 네. 어허. 한 가지만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자동차도 망가지면 하나가 망가지 동시에 다 망가지나. 다 망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굴러는 가는 자동차라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걸 뭐랄까 그 보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자동차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뭐 하나가 망가져요. 네. 그럼 무리가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게 또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 가지가 망가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이제 뭐 무리가 가면서 이 문제가 다른 데로 보이게 하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 또 마찬가지고. 그 신체적인 예로도 하나를 들자면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오른쪽 발바닥 아래 네. 네. 가시가 박혔어요. 네. 그러면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 바닥을 못 디디죠. 딛기 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왼쪽에다 힘을 주고 또 이렇게 그렇죠. 가겠죠. 그러면은 정작 내가 아픈 곳은 오른쪽 발인데 나중에는 왼쪽 다리가 더 힘들죠. 왼쪽 다리가 더 아파져요. 맞아요. 예.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 가시가 박힌 부분은 살짝 덜 아파져 이제. 그럼 정작 아픈 데는 왼쪽이야. 왼쪽 다리야. 아, 그렇지, 그럼 나중에 그렇지. 까먹어. 내가 지금 왼쪽 다리가 아픈 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어허. 그 원인이 잘못 보일 수도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음흠. 현상만 놓고 보면은 엉뚱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난독증도 그런 경우예요, 결국. 그러니까는 현상으로만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 과학자들의 경우는 뭐 익숙한 그런 것들인데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 시인들도 네. 얼마든지 저 실어증임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실어증과 달리 네. 다른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걸 아파지아라고 부르는데 스키조파지아라고 부르는 게 또 있어요. 실어증과 조금 다른 네네. 영역에서 이건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그냥 그냥 또 언어학적인 또 여행 다녀온 거예요. 옆으로 예, 흘러가나 좋아요. 보다라고 좋아요. 이제 예. 그러셔도 돼요. 네. 스키조파지아라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언어의 그 뭐라고 할까 문제가 실어증과 다른 형태의 또 다른 거예요. 우리말로 적절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루이스 캐롤인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예, 그걸 지은 사람. 그러니까는 물론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인문학적인 지식이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루이스 캐롤이 약간 좀 이상하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천재들 보면 약간 어딘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사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예. 그러니까는 그 어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나머지로 이게 쏠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면 귀가 굉장히 발달하고 귀가 잘
안 되면은 뭐 다른 뭐 이게 발달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천재들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자폐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네. 그런 건데 루이스 캐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스키조파지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이론 인문학자들의 네, 네, 네. 이제 추측이에요. 네. 당시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분석할 수는 사실은 없지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약간 이상해.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면 네. 이야기 구조를 쫓아가는데 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그 단순히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작가야라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맞아요. 뭔가 좀 난해한 게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출발한 건 작품이 좀 희한하다. 이게 전형적인 언어 분열, 그러니까 스키조파지아의 어떤 이게 보인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추측을 한 해서 거거든요. 보니 그런 추측이 가능하더라. 네. 그래서 등등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아까 지금 이렇게 아예 선언적으로 네. 우리 기자들 가운데 이런 실어증 환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그 브로카 실어증을 경우에 전형적인 증상을 본 건데 분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네네.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든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든지 구별을 못하는 거. 네. 최근에 제가 뭐를 봤냐면은 네. 그 정부가 그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네. 뭐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는구나. 네네.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네.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특별대책 지원단 가동. 네. 그러니까 우리말의 경우는 이제 심지어 이 띄어쓰기마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 이게 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도 이제 띄어서 읽어드렸지만은 띄어서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특별대책 지원단 가동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통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그렇죠. 정확한 분절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분절을 하냐면 대구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특별대책 지원단 가동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한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이게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많이 읽고 하지만 이 보도자료의 특성이 이렇게 문장으로 된 것을 네. 짧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은 뭐냐면 대구에서 지금 활발한 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부가 정말 범정부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지원하기로 한 지원단을 가동키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뒤에 보면은 그 중간 제목도 있어요.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반 확대,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방점은 밑에 줄인 거죠. 그렇죠. 관계기관이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아나운서들은 그런 거 잘 해주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뭉쳐진 거를 이렇게 쭉 풀어내는 거, 아니면 이름만 풀어진 거를 이렇게 짧게. 그렇죠. 사실 아나운서들은 이제 그걸 훈련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제 그거 잘하는 분들이 아나운서들인데 이 정도의 그 해석 능력은 일반인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굳이 그걸 안 해주셔도 그럼요.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 논리를 구사하는 정상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는 이걸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무슨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다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건 분절이 어려운 분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어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코로나19 이걸 갖다가 대구 코로나19 대 응범정부 특별 대책지 원단 이렇게 어디서 꺼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브로카 에어리어가 손상이 왔을 때 이제 그거 아세요? 실어증 환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아세요? 왜요? 안전띠 의무적으로 착용한 이후로. 아하. 이유 아시겠죠? 교통사고를 그렇죠. 당했을 때 그 머리를 다칠 만한 그런 개연성을 많이 떨어뜨려서 맞아요. 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로 실어증 환자들이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 충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브로카 에어리어가 고장이 나서 베르니케 에어리어가 고장이 나서 환자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그런 그 특정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은 기자를 하면 안 되죠.
다른 많은 좋은 직업도 있을 거예요. 기자는 특히 그 언어에 민감하고 언어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기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래요. 저는 과거에 그 언어 교육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외국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런 걸 막 물어보면은 일단 다양한 이야기 있지만 저거 있죠. 그 나라의 신문을 읽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신문이라고 하는 건 누구 읽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일반 시민들. 그렇죠. 누구나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시민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신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아니면 불어 공부를 잘하려면, 스페인어 공부 잘하려면 뭐를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박사 논문을 읽으세요. 이러지 않나요? 그러면 어렵죠. 그런 걸 읽으라 그러면 안 된다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그 보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나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문 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된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대중들이 그의 글을 읽고 함께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신문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구 코로나, 제가 아까 왜 웃음이 살짝 나왔냐면 그냥 그야말로 쓴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그러니까 대구 코로나라고 해서 한창 정말 정쟁에도 쓰일 만큼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이 말씀하신 대로 브로카 에어리어가 다친 사람이 아닌 한 제대로 읽으려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실효증까지는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꾸 선동해 나가는 거 아닐까요? 의도적이었겠죠. 그렇죠. 저는 그러면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실어증 환자가 기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블랙 코미디다. 차라리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병원에서 소환을 해야 되나?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지금 이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불안함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나오는 이런 뭐 대구 코로나라든가 뭔가 뭐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진의보다는 뭔가 말꼬리 잡고 이렇게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지금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막 그게 더 바이러스처럼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왜 저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을 병리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 주셨는데 일단은 브로카 에어리어가 다쳐서 실어증을 앓고 있는 기자가 아니라면 이분은 제대로 좀 각성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살지 그걸 또 그대로 받아서 공격의 그렇죠. 뭐라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그 야당 대표. 지난번 24일이었던가요?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얘기했었죠. 대구 코로나 발언으로 해서 대구 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누가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러게요. 참. 제발 그러니까 물론 이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설마 그 야당 대표가 지금 실어증 환자는 아니죠? 그럼요. 아니면 다행인데. 근데 뭐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아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대구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대구 시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읽어서 그런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셔야 되는 게 지사가 할 일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계셔요. 설사 뒤에 이제 코로나19에서 19가 없고 대구 코로나라고 불렀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언어의 영역에서 보면은 문법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법을 아까 제대로 못 다루는 게 실어증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미론적인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였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의미 문제는 살짝 다른 문제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인데,
해석의 문제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은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환유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좋아하세요? 그럴 수도 좋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 모차르트의 성질도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좋아하세요? 저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가 되는 사람들은 거죠. 그렇게 네. 이런 모차르트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 좋아해요라고 하는 대화 안에서 저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고 그렇죠. 듣는 사람도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듣고 네. 네 좋아해요라면 음악이 좋다라고 이제 반응을 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대화는 그렇죠. 그래요. 이게 이제 바로 환유라는 건데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에게도 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메토님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게 그러면 국회만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무슨 또 다른 어떤 환자가 돼버리는지 모차르트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러면은 뭐 엉뚱한 이야기로 이제 번져. 그러니까 국회만 넘어가면 그 자리가 안 좋은가? 왜 그래요 거기? 그 자리 가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팔리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라고 네. 있는 것이지만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말은 말다워야 말이지. 예. 이러면 또 이렇게 홀스 말이라고 또 이른다. 안 돼. 네. 제발. 아니, 기자들은 꼭 그러더라고. 말은 말다워야 말이지. 네. 말 같지도 않은 거는 말이라고 안 불러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에서 조금은 좀 다른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 브로카 에어리어가 다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려고 눈에 불을 밝히고 있는 기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네. 그런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너무 축약에 익숙한 네. 보도자료에 대한 행태도 저는 어찌 보면 꼬집으려면 꼬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조금 풀어서 해도 되잖아요. 대구 지역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한자어 위주로 우리말을 쓰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잘못된 행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게 조금 더 세밀하고 어찌됐든 공공의 언어로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네.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세련되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명칭으로 지금 더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 국력을 좀 다른 쪽으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뭐 국회에 계신 분들이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사실 과거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조국 사태도 똑같은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그 디테일과 핵심을 우리가 맞아요. 구별을 못 한다는 거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그런 게 이 똑같은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 사회에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어요.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온실 속에서 완전히 그 순백 속 어떤 그런 그 공기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적당히 그 바이러스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경우도 왜 의학계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결국은 이게 홍콩 독감처럼 우리 앞으로도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우리 옆에 이제 같이 살아야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백신이 개발됐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부분은 제 영역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순수 그런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핵심인지, 뭐가 당장 시급한 그 개선 과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거지가 있고 원고를 써야 되고 방송에서는 지금 30분 안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근데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요. 설거지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좀 제발 우선순위랑 경중을 가리자고. 맞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로 이제 보여진다는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인문결 TV에서는 이 실어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 사회에 실어증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어증 환자와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데 조금 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황들을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